아, 정수 마음에 드는데? 예. 혹시 지난주 안 왔다가 이번 주에 처음 오시는 분 있어요? 이 중에? 부담스럽게 바로 앞에 왔네. 우리 둘이 수업할까 이런 거 가지고. 자네 학교 어디야? 저 수성. 아, 수성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간 휴강이에요. 아시겠죠? 시험. 자, 논제 2번 살펴봅시다.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앞에 기본적인 뭐 답안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관한 해설적 설명들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앞에 문제 좀 길게 진행한 거고. 자, 두 번째 문제. 2차 함수 hx가 ax제곱에 플러스 3. 여기에서는 지금 a가 미지수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함수의 형태에 a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까 전에 b라고 하는 값은 y절편으로서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이런 조건의 의미를 준 거잖아. 그치? 얘는 지금 어떤 의미를 주는 거야? 요 a는 이 함수에 영향을 주는, 이거 분석해야지. 기울기? 1차 함수에서는 뭐 기울기의 의미하고 거의 같아. 그치? 1차 함수는 기울기지만 2차 함수에서는 요 a는 어떤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먼저 a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모든 함수들이 그치? 2차 이상의 함수에서는. 그치? 2차 이상의 함수는 이게 a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함수가 x축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위아래로 뒤집히는 성향을 나타내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이제 보지만 a가 양일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일 때 이런 식으로 보지만은 a가 음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보지. 그치? 응? 3차 함수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봐서 이걸 갖다가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y축의 대칭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x축의 대칭이기도 해. 뒤집어 버리면. 그치? 최고차항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함수가 위아래로 뒤집히는 형태들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오모폴로성에 대한 설명이 쉽지? 그치? 특히 2차 함수에서는. 짝수 함수에서는 더 그렇고. 자, 그래서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뭐가? 함수의 양일 때는 아래로 볼록. 그치? 음일 때는 위로 볼록. 미분할 필요 없어. 미친 듯이고. 미분은 마약과 같아가지고 한번 즐기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평생 그것밖에 못하는 경향이 생겨.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간단한 함수들을 생각할 때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또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또 f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교점이라든지 접점들은 반드시 가져야 돼, 중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a가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아까 전에 우리 함수의 모양으로 생각해 볼 때. a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하지. 그치?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얘는 y절편 여기 고정돼 있어요, 지금. 3으로.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함수에서 봤지만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였어? 1이었단 말이야, 1. 경계선의 값인 1. 함수가 최대값이 1인데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y절편이 3회가 있어요. y축의 대칭이면서. 그럼 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조건에서 빠져버리죠. a는 반드시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그쵸, 음이어야 돼. 그래서 위로 볼록해야만 가는 거예요. 당연히 답안에 써야 되는 내용이야. 그치? 또 하나, 요 a 값이 가지는 의미는 좀 전에 누군가 얘기했는데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왜? 기울기의 의미. 그치? 여기서 기울기는 이것의 벌어진, y축으로부터 벌어진 정도의 의미인 거야. 이런 정도는 기억해둬. 응?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게 돼? a 값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값이 커진다면은 같은 x 값에 대해서 이것에 대응하는 값이 훨씬 커지게 되지. hx가 y 값이 훨씬 커지게 된단 말이야. 즉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y 콜 ax 제곱 같은 y축에 대해 대칭의 함수에 대해서 폭으로 생각하자. 폭이 넓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혹시라도 까먹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의 폭은 어떻게 된다? 폭이라고 할 때 2차 함수의 폭은 점점 좁아진다. 급격하게 변한다. x의 변화량에 대해서 y가. 그럴수록 기울기는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자. 자, 요런 개수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생각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그래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어진 함수, 우리가 문제에서 한 fx지. 함수 fx에 fx가 1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문제. x 이퀄 1을 중심으로 해서 로그 x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따라가는 그래프.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함수 hx가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 볼록해야 된다. y절편은 3이다. ax의 제곱 플러스 3에서. 그치?
거기에 문제 2번. 자, 그러니까 결국 와서 얘가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접하는 조건 최초에 접하는 조건 A가 변한다는 얘기는 이걸 고정으로 해서 이제 폭이 변하는 거지. 좌우의 폭이 변하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 접하거나 두 개의 교점을 가지거나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겠지. 안 만나거나.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게 돼? 넓게 벌어지죠.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은 넓게 벌어져서 안 만나게 되고, 그치? 점점 좁아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접하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교점을 가지거나 접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을 가지는 영역들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 A의 절대값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접하는 조건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A의 절대값이 한 점에서 접할 때 A의 조건을 A0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점에서 교점을 가지게 되는 A의 조건은 A0보다는 어때야 돼? 절대값이 커야 되지, 절대값이. 이거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주의해서. 얘가 커야 돼. 알겠지? 그러면 절대값을 제거시키면 어떻게 되게 돼?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지, 지금. 그치?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음수니까. 맞나? 그치? 그래서 A의 값은 접하는 조건보다 어때야 된다? 더 작은 영역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실수하게 되면은 잘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계산의 결과가 부호가 반대가 되게 돼. 영역의 이 부등식의 방향이 잘못되게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틀리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손수 다 써가지고 결과물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다 풀어놓고 그런 데서 점수 날리면 안 되지. 그치? 자기 거 잘 관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실제로 이런 데서 점수 차이가 꽤 나요. 응? 결과에 맞고 틀림에 의해서. 자,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지. 접점을 마찬가지로 x0, fx0. 자, 두 가지 조건 쓴다. 어떤 조건? 교점의 조건과 접선의 기울기 같은 조건. 딱 두 개 같이 쓴 거 맞는 거야. 알겠지? 똑같아. 그래서 수학적 과정은 똑같아. 자, 이때 접하는 조건은 x0가 뭐보다 커지게 돼? 함수의 개형상. 그쵸? 1보다 큰 영역에서 오른쪽에서 만나게 되지,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접점이나 교점에 대한 식을 적용할 때 fx에 대해서 3-2x제곱의 영역을 써야 될 거예요. 그치? 1번과 지금 달라진 점은 그치, 적용하는 hx의 함수의 영역이 1보다 큰 영역, 작은 영역에서 1보다 큰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함수 자체가 지금 달라진 거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함수 자체가. 자, 그래서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조건에서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로.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이거는 f 프라임 x제로. 그치? 로그 함수 취해서 적분한 거야. 함수가 조금 2번 문제다 보니까 문제 좀 난이도 높게 만들려고 함수를 좀 어렵게 만든 거야. 미분하기 어렵게. 알겠지? 그러나 풀어줘야지. 자, 우변의 식은 이건 h 프라임 x제로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접점에서. 이 점을 찾은 다음에 두 개, 세 개. 거의 대부분 이래. 해의 영역이, 해의 개수가 두 개냐, 한 개냐, 이런 거 따질 때, 직접 계산을 해서 따질 때야. 해의 개수를 따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는 할 거야. 사실 이 방법보다는 앞으로 얘기할 해의 개수를 찾는 방법론에 관한 게 수학적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교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 중에 하나야. 알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문제들은 이후에 미분 다루면서 더 다루게 되고 중간중간 문제 풀려면 또 나와요. 여하튼지 지금의 문제에 충실하면은 자, 두 번째 식은 이거는 접선에 관한 조건을 쓴 거고,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뭘 쓴 거야? hx0와 fx0. 이거는 접점이 아니라 접점 이전에 교점의 조건 쓴 거지? 자, 교차하면서 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각각의 방정식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요거 항상 잊지 마라. 알겠죠? 방정식으로 풀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대입해서 그냥 쓴 거야. ax0의 제곱 플러스 3-2x0.
자, 이 식으로부터 지금 두 개를 연립해서 푼 겁니다. 첫 번째 식에서 x의 제로에 대한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 버린 거야. 첫 번째 식에서 x 제로 구하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야. x 제로 정리해 난 다음에 x 제로를 두 번째 식에다 정리해서 a 제로. 물론 이런 대입법이 아니라 가관법 뭐 여하튼 이제 방정식 푸는 거야. 두 개 연립. 이걸 연립해서 a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a 값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건 계산하는 건 연습장에다 하고 여기 답안에다 쓸 필요 없어. 이런 정도 계산들은. 알겠지? 아, 이 학생 방정식 참 잘 정리하네. 예쁘게 잘 정리하네. x제로까지 가는 거지. 다 넘기고 약분하고 찍찍 잘 긋네. 대한민국에서 찍찍이 제일 잘 긋는 학생으로 우리 대학 꼭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뽑는 경우 없어. 알겠지? 네. 간단한 계산 정도의 중간 과정들은 그냥 빼버려도 돼. 만일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데서 이제 연립해서 뭐 푼다. 연립해서 풀어서 계산해서 뭐 대입하는 중간 과정도 뭐 다 보여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거의 대부분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답안상에서 그런 거 쓰려고 낭비할 필요 없어. 연습장에다 정확하게 그런 결과물이 정확한지 연습장에서 확인하는 데만도 시간 상당히 걸려. 알겠지? 그런 걸 갖다가 답안에다 옮기는데 시간 낭비는 하지 말란 말이야. 자, 물론 이제 나중에 미분이나 적분 같은 것들을 풀거나 혹은 외부에 다른 조건이 들어와서 식이 중간에 또 변형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써야 되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아닐 때는 그냥 좀 요약을 해줘도 좋아. 자, 그래서 x제로 이퀄 로그 2분의 2. 자, 이거 대입했더니 대입해서 식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더라? 이 과정 다 쓸 필요 없다는 얘기 알겠지? x 이렇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a 이렇게 된다. 채점관들 이런 경우에는 답안만 확인해요. 자, 여하튼 a 이퀄 4분의 조금 복잡한 식이지만 로그 2의 제곱에 2의 로그 2분의 2의 거듭제곱. 이건 뭐 찍어서 맞출 수는 없겠지. 근데 정말 신기한 능력 가진 학생들 이것도 찍어서 맞춥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근데 그 정도 찍기 실력 가지고 있다면 이 학생은 대학 가야 돼. 알겠지? 그 정도 인정해주고 가야 돼. 그 능력도 인정하긴 해야 되는데 여하튼 계산이 정확해야 이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간 과정 뭐 서술해야 되고 그럴 의미들도 없어 사실. 됐죠? 자, 그래서 a 값은 우리가 원하는 a의 영역은 이 a 값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알겠지? 그 부호상 의미 때문에.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에 지금 쓰여진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계산이나 뭐 내용을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지 실제 답안이 이렇게 구성돼서는 안 돼. 실제 답안에는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고, 그치? 접선의 식으로부터 나온 거고, 이 식이 교점에 관한 조건으로 나온 거고, 식 1과 식 2에 대해서 식 1과 2를 연립하면 식 1과 식 2라고 했었을 때 1과 2의 연립에 의해서 1과 2의 연립식에 의해서 2고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 설명이 완전하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치? 식 간의 상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면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때 요걸 갖다 이런 때는 좀 A0라고 해주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영역에서 만나는 A는 A0보다 작아야 되므로 이다. 실제 답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어야 돼. 응? 조건 관계를 이런 것들 명확히 쓰시면서. 자, 됐죠? 중간에 무슨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신 것들. 네, 논술 문제에서는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아니야. 기본형 문제 이 정도라. 기본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인 거야. 이런 데서 계산 실수하고 뭐 틀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점수 못 얻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2점, 3점 얻는 것보다 쉬운 문제에서 1점, 1점 안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 다른 애들 다 맞는 거 나만 틀리면 쪽팔리기도 하지만은 대학도 못 가잖아. 응? 자.